삶의 무게가 버겁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밤낮 없이 달려왔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아무리 애써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고통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활기차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립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잠시 멈춤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쉼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숨을 고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놀라운 힘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 이 모든 짐을 언제부터 짊어지고 있었던 걸까? 이러한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자들의 말과 가르침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얻게 되리라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움켜쥐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집착에 묵이게 됨을 시사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단순히 패배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자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둔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걱정, 욕심, 집착 등을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거나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한 손에 여러 개의 무거운 물건을 쥐고 있다가 결국 모두 떨어뜨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를 가집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숨통을 트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깊은 심호흡을 반복하며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나 상황들을 잠시 미뤄두고 자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작은 휴식은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에게 정말 애썼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찾아왔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장벽 중 하나는 바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거야. 이젠 정말 끝이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이상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자 도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쉬운 길만 걸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시험해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은 종종 우리가 불편함의 영역, 즉 성장통을 겪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힘겨루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변태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이 힘든 시기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래된 격언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격언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듯 가장 힘든 시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강인함과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그 도전들이 너무나 버거워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힘든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결국 걷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도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지혜를 얻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훈장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회피하기보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이 감정을 단순히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찬찬히 떠올려보며 자신의 강인함과 끈기를 상기시켜 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의 어려움을 잠시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보고 이 시기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꾸준히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신을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의 감정, 심지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전개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을 때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엄청난 좌절감과 무력감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실망감 속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듯이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에 맞춰 돛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맞춰 균형을 잡고 서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깊은 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말은 우리가 삶의 평화와 지혜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내면의 힘을 얻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보다는 오직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것은 자연의 섭리에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통제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나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기분, 글로벌 경제 상황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거나 끓는 물을 손으로 식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쳐버릴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연의 흐름에 기꺼이 맡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내려놓음이자 자기 해방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종이와 펜을 들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모두 적어본 다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목록으로 명확히 나누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목록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 나는 이것을 내려놓을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말하며 마음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 작은 성취를 경험해보세요. 이 작은 성공이 당신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순조롭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빠르지 못할까? 이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난 너무 느려. 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시간을 존중하는 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같은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불필요한 경쟁과 좌절감, 그리고 깊은 자기 비난에 빠뜨릴 뿐입니다. 계절마다 피는 꽃의 종류와 피는 시기가 모두 다르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때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을에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어느 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속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해가 뜨는 시간은 다르고 꽃이 피는 시기도 모두 다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필요하게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능력과 환경,
그리고 고유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의 인고 끝에 늦게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속도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으며 남의 삶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배우고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갇혀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고 남들보다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만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놓치게 만듭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거북이가 결국 조급한 토끼를 이기듯이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오래가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기 위해 잠시 소셜미디어나 다른 사람들의 소식 등 외부 정보와 의식적으로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당신이 이룩한 작은 성취들이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나는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의 시간은 나의 속도에 맞춰 흐르고 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믿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행복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완벽주의의 덫에 걸려 엄청난 압박감과 피로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불완전함에도 쉽게 좌절하게 만들며 결국 이 모든 노력과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완벽해야 해,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마비와 같은 상태를 유발하여 아무것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바로 완벽함보다는 충분함에 만족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 또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만을 불러올 뿐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불완전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과 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함은 이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깊은 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최선은 완벽함의 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은 가능성을 놓치고 있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완벽함을 좇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좌절하여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은 현재 주어진 상황과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의미하며 이는 완벽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벽은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지만 최선은 우리가 언제든 노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완벽함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와 사회가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끊임없이 혹사시킵니다. 외모, 학업, 직업, 관계,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도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이러한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귀한 에너지와 열정을 고갈시켜버립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유연하게 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다정하게 다독여주세요.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놓쳤던 작은 기쁨이나 예상치 못한 성취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고 80% 정도만 달성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며 부담감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당신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하며 너무 많은 관계와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얽매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치고 고갈되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걸까? 언제쯤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움의 지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낡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릴 때 새로운 공간이 생기듯 마음속의 걱정, 욕심, 과거의 미련 같은 짐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준비이자 공간 창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동양 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 속에도 깊이 담겨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얻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끊임없는 걱정, 불안, 욕심, 타인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나 기회, 심지어는 진정한 행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물,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루지 못한 기대감 등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곧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비움의 과정이지만 그 끝에는 큰 홀가분함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짐들까지도 끊임없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걱정,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등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러한 짐들이 너무 무거워지면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비움은 이러한 정신적인 짐들을 의식적으로 덜어내고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과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짐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는 너를 잠시 내려놓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해버리거나 기부하며 비움의 작은 기쁨과 홀가분함을 경험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마음속 비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해서 찾아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행복과 기쁨의 파도도 있지만 슬픔, 분노, 좌절, 불안, 실망감 같은 격렬한 감정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밀려올 때 우리는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압도당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제발 멈춰줘. 더 이상 이런 끔찍한 기분을 감당할 수 없어. 숨막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는 대신 감정의 파도를 현명하게 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거스르려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덮치고 결국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현자들이 강조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의 순간에 있을 때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격렬한 감정의 파도라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가 찾아오듯 우리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힘든 감정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약함이나 실패로 여기거나 그런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음을 알려주고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해당했음을 알려줍니다. 불안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무작정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느끼고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감정들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치유와 선물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내가 지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두 번째로,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잠시 집중하고 그 감정의 물리적인 흐름과 변화를 느껴보세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감정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대한 괴리 때문입니다.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이나 상황에 설정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지며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남들처럼 완벽하지 못할까?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치는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대치를 내려놓는 용기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결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하고 이상적인 결과만을 기대하지만 삶은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연속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깊은 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기대가 적으면 실망할 일도 적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좌절감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쉽게 만족하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목표를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벗어나라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기대치를 부여합니다. 완벽한 직업, 이상적인 배우자, 엄청난 성공, 무결점의 삶 등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기대치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것이 완벽한 연인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완벽한 성과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대치를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목표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로 바꾸는 식입니다. 세 번째로 기대치를 낮춰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 때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련, 혹은 아픈 기억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행복했을 텐데. 같은 생각들은 우리를 과거의 그림자에 묶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에너지와 희망을 앗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끊임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깊은 절망감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마치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현재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할 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묶여 현재의 삶과 미래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발판이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깊은 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시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련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흐르는 물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손안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때로는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후회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종이에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점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작은 교훈이라도 얻어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는 이미 지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소리내어 말하며 과거와의 단절과 현재의 시작을 연습해보세요. 이 선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불확실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우리는 종종 현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놓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미래가 너무 불안해.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가득 채우고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며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충실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만들어져 나갑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현재를 돌볼 때 미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깊은 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현재의 소중함과 유일성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가장 중요하고 귀한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와 지금뿐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과 기회,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혜로운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펼쳐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 바람의 감촉, 주변의 소리, 공기의 냄새, 눈앞의 풍경 등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현재를 감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단순한 일 한 가지를 정해 온전히 집중해서 완수해 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집중과 완수의 경험이 당신에게 큰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분노, 불안, 좌절감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죠.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들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감정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마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하는 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감정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며 마치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배웅하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저항하면 휩쓸리지만 타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이 말은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적으로 여기고 저항하려 하면 그 감정의 힘에 압도당해 허위적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우리는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치유의 과정을 돕고 분노는 경계를 설정하게 하며 불안은 준비를 독려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파도타기 선수가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파도에 몸을 맡겨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감정의 파도를 현명하게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약함이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숨기려 합니다. 울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항상 긍정적이어야 해 와 같은 사회적 기대는 우리가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며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깊은 곳에 억압되어 결국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잠시 집중하고 그 감정의 물리적인 변화를 느껴보세요. 어깨의 긴장, 가슴의 답답함 등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지나갈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바라보고 느끼되 휩쓸리지는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 때문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스스로의 감정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내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질까? 하는 걱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피로감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현명하게 보호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감정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어 잠식당하는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감정까지 우리가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남의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라. 너의 짐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이나 문제까지도 모두 떠안으려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타인의 감정적인 부담까지도 기꺼이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에너지와 행복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감정적 짐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 자신의 감정적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되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감성이 지나치면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전염되어 마치 내 감정인 양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고갈되어 결국 모든 관계와 노력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은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타인의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전이된 것인지 잠시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하되 그 감정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상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잠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건강한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에 부딪혀 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해, 갈등, 실망감이 쌓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 관계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항상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관계의 영역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이며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놓아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어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강요나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결 속에서 피어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때로는 그 놓아줌을 통해 관계가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새장 안에 가두는 대신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놓아줄 때 그 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때로는 갈등을 겪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은 당신의 통제 영역 밖입니다. 두 번째로, 그 관계에 대한 당신의 과도한 기대나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작은 노력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결과는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당신의 노력만큼은 당신의 통제 범위에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큰 벽을 느끼곤 합니다. 내 마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오해만 쌓이는 기분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결국 소통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소통의 단절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내 생각만 전달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며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통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 이 말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진정한 소통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관점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깊이 헤아리려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공감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비로소 나의 이야기도 경청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소통의 과정에서 내 말이 맞다는 생각에 갇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논리나 사실 관계만을 따지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통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주려 노력할 때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소통의 벽에 부딪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려 노력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 노력하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해보세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상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아, 내 말씀이 이런 의미시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하고 되물으며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인상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배신감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좀처럼 아물지 않고 그로 인한 분노, 원망, 슬픔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용서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붙잡고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독처럼 남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그 상처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닌 현재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처와 관련된 감정, 분노, 슬픔, 원망 등 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두 번째로,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되 그것들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해보세요. 세 번째로, 당신을 힘들게 한 상대방이나 상황을 용서하는 과정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을 향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용서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쳐버리곤 합니다. 의견 차이, 가치관의 충돌, 혹은 단순한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힐까? 이 관계는 끝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찾고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갈등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가에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서 이기려 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강한 것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 간다. 이 말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강하게 맞서거나 억지로 이기려 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연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상황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갈등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식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잠시 상대방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갈등 상황에서 내가 주장해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보세요. 모든 것을 이기려 하기보다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때때로 강렬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스프라비들리 움에 대한 미움, 혹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라는 강력한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고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불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은 멀어집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이다. 이 말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미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고통에 묶어두고 분노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미움과 분노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복수심이나 응징의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의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입니다. 물론 감정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움과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되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 감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그 감정을 내려놓기 위한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분노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혹은 용서에 대한 생각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과도한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고통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조차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책과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살면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에 대한 과도한 자책에서 벗어나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실수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실수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며 현재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혹은 타인의 비난이나 판단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더욱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책과 죄책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책과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죄책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 사건이나 실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당신의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이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친구에게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세 번째로, 스스로에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며 자신을 용서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곤 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반응해주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상대방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과 허탈감을 느끼며 결국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대는 때로는 사랑을 가장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기대치를 현명하게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별개의 존재이며 각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들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많은 고통이 바로 타인에 대한 우리의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의 기대 틀에 가두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대치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대방과 우리 자신을 모두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투영하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에서 오는 기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지금 당신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보고 인정해보세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감정의 깊은 수렁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작은 실패나 실망에도 쉽게 좌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도록 갇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이런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짓누르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감정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벗어나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다.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 자체에 갇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고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해주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점차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 수렁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감정은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들을 떠올려보며 당신 안에 이미 회복 탄력성이 있음을 상기시켜 보세요. 당신은 이미 강인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실패나 좌절에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정신적인 고통만큼이나 몸의 피로와 신호를 간과하곤 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거나 걱정에 시달리면서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결국 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극심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통증, 소화불량 등은 모두 몸이 이제 쉬어야 해, 나를 돌봐줘라고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 모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도 병든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해지려 노력해도 몸이 지쳐 쓰러지면 우리의 마음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감정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몸의 필요를 인정하고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종종 몸을 혹사하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향해 무작정 달리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피로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달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큰 고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쳐 쓰러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느껴보세요. 어깨의 통증, 만성적인 피로, 소화불량 등 구체적인 증상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몸을 위해 의식적인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10분간 낮잠을 자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음식 하나를 정해 천천히 음미하며 먹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몸을 돌보는 작은 행동이 당신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올가매는 나쁜 습관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곤 합니다. 미루는 습관, 과식, 스마트폰 중독,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 등 우리의 삶을 좀먹는 습관들 때문에 자기 비난에 빠지고 결국 개선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이 습관을 고칠 수 없을 거야 같은 자포자기의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나쁜 습관을 단번에 없애려 하기보다 그 습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듯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작은 행동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습관 개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아무리 거창한 목표나 어려운 습관 개선도 결국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끊으려 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끊기 위해 하루 종일 보지 않는 대신 잠시 10분만 덜 보겠다고 결심하는 시기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작은 시도가 결국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쁜 습관을 우리의 의지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뇌가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낸 자동화된 행동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그 습관을 유발하는 환경을 바꾸거나 그 습관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쁜 습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습관이 당신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인식해 보세요. 두 번째로, 그 습관을 단번에 없애려 하지 말고 나는 이 습관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로,
그 나쁜 습관 대신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긍정적인 행동 하나를 정해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5분간 심호흡하기 등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끼며 운동의 중요성을 망각하곤 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운동할 기운도 없어,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빠뜨립니다. 운동 부족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떨어뜨리고 감정의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운동의 놀라운 힘을 인식하고 몸을 움직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감정 상태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격언으로 몸과 마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몸이 약해지고 병들면 우리의 정신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을 단련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이는 다시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우리에게 운동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일깨워줍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을 거창하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계단 이용하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등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갇혀있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좋으니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로 잠시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은 심호흡을 해보세요. 자연과의 접촉은 우리의 기분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어렸을 때 즐거웠던 놀이나 운동을 잠시 떠올려보고 그것과 비슷한 아주 작은 움직임을 생활 속에서 시도해보세요. 운동은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밤잠을 설치거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피로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이르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잠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잠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잠은 최고의 명상이자 치유제다. 이 말은 수면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잠은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잠을 줄여가며 일하거나 놀 때가 많습니다. 잠을 아까워하거나 잠은 나중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성, 기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기복을 심화시키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높이며 집중력을 저하시켜 모든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수면 부족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현재 얼마나 잠을 자고 있으며 잠의 질은 어떤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등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작은 노력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 명상 등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당신에게는 충분한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거나 아무거나 배만 채우는 시계 식습관은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소화 불량과 피로를 유발하며 이는 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뭘 먹어도 힘이 안 나,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어 하는 무기력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식사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감정의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는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다. 바르게 먹으면 몸을 살리고 그릇되게 먹으면 몸을 해친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입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의 몸은 활력을 얻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정신적으로도 더 맑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불균형한 식사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음식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식사를 하나의 의식처럼 여기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거나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식습관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현재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인식해 보세요. 두 번째로, 하루 한 끼라도 좋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간식으로 가공식품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등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등 아주 작은 식습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목표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삶은 의미 없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우리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순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 이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가 마치 정답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삶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 속에서 힘든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성과만을 좇다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타인을 돕는 봉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 혹은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각자에게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현재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일일 수도 있고,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늘 당신에게 의미 있는 행동 하나를 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처럼 소박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삶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감사함이 큰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신감 부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큰 목표를 세웠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거나 남들의 성공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용기를 꺾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작은 성취의 힘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거창하고 완벽한 성공만을 바라보다 보면 시작조차 어렵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보상을 주어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큰 바위도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의 삶도 작은 성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자신감과 동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아주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한 권을 다 읽는 대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식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크고 어려운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작은 성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존감의 씨앗을 싹 틔우고 그것이 점차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거나 오직 큰 성공만을 좇다가 작은 성취의 기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작은 성공들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개는 것,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하는 것, 예정된 시간에 일어나기 등 사소한 일들이라도 꾸준히 해냄으로써 우리는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현재 가장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5분간 명상하기,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등. 두 번째로, 그 작은 목표를 완수했을 때 스스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맛있는 차 한 잔 마시기 등. 세 번째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성취들을 3가지 이상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혼란스러운 작업 공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혹은 답답한 일상 등 환경이 우리의 에너지와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리며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경 변화의 힘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변화시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환경, 정보, 관계 등까지도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환경은 제2의 나다. 환경을 바꾸면 나도 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우리의 마음 또한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깔끔하고 정리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황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먼저 주변 환경부터 바꿔보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우리의 의지를 압도한다고 생각하여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환경 변화라도 우리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을 정리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셜미디어 팔로우를 끊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갇혀있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돕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주변 환경 중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식해 보세요. 그것이 방의 지저분함일 수도 있고 당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좋으니 오늘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알림을 끄는 것 등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공간이나 새로운 활동을 찾아 잠시 시간을 보내보세요. 새로운 환경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만 집중하며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삶의 어려움에만 몰두하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게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함의 힘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함은 단순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하며 우리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불행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에만 매몰되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보금자리, 맛있는 음식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이불,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의 안부 메시지 등. 2번째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감사일기를 시작해보세요. 3번째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라고 진심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거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삶의 의지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극심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젠 정말 끝이야,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다시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삶은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더 이상 일어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숨어 있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의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이 결코 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 자체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와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주며 매번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넘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거나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끈기를 발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입니다. 2번째로,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가장 작은 꿈이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것을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 하나를 정해보세요. 3번째로, 스스로에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며 당신의 내면의 용기를 깨우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